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이 고민을 깊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지금 일단 제가 질의하기 전에 준비한 영상 한번 좀 보고 가실게요. 네. (10초짜리) 1분짜리 1분인가 10초인가. 이 영상을 준비한 배경 자체가 사실은 지금 저희가 세수가 많이 펑크가 나서 불효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굳이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동영상을 보는 게 더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준비를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준비할 동안 그러면 간단히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긴축 재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아마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 100% 19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물론 이 시설이 불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시설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공감하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지금 이 시기여야 되는 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깊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제 예산이 좀 적으면 괜찮은데 예산이 190억이면 실상 많은 편이거든요. 네. 많은 편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관이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은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나온 추세입니다. 늘어나온 추세인데 그 늘어나온 추세인 우리 지금 장애인이 17,58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인구의 한 6.3%, 4%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지체나 신체 같은 그런 외형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좀 약간 줄어든 반면 발달 장애인들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발달 장애인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현재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프로그램들은 그 발달 장애인 위주보다는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현재 좀 장애인복지관이 미평등에 있습니다만은 그 소라나 여천 같은데 그쪽에서도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필요성이 한 몇 년 전부터 대두되고 있었고 그와 걸맞춰서 그 발달 장애인 특히 이제 그 장애인들에 대해 중요하지만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약간 없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한번 동영상이 준비됐다니까 기왕 준비한 거 한번 더 보시게요. 예.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네. 올해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줄며 취득세가 감소한 게 최대 원인인데 4월까지 광주 전남에서 지방세만 1,200억 원이 덜 거쳤습니다. 자치단체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제가 고민한 지점은 요 한 지점이 또 하나 있고요. 또 올해 들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 다른 거 한번 좀 틀어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로 제가 고민한 지점이 요겁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거든요. 네. 광주시가 지난해 다목적 체육관 3개를 잇따라 지었습니다. 혈세만 700억이 들어갔는데 준공 1년이 다 돼가도록 제대로 운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빅그린 산단. 건물들이 듬성듬성 있는 이곳에 체육관이 지어졌습니다. 이 체육관을 짓는데 100억 원이 들었는데 하루 이용자가 10여 명 수준으로 예상돼 1년 가까이 문을 닫고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 시립 광주 빅그린 체육관은 매달 시설 유지비로만 200만 원 가까이 되면서 준공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각각 76억 원, 100억 원을 들여 만든 무등과 평동체육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수영장 등록 회원이 없어 수영 강사조차 고용하지 못하고 있고 운영 시간도 다른 수영장보다 줄였습니다. 내부 시설도 엉망입니다. 네. 두 번째 제가 고민하는 지점이에요. 예. 이제 190이라는 돈이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이건 심도 있는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는 지점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충분한 수요 조사나 예측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또 이런 타 지자체 사례를 고려했을 때 이 이용률 부정 문제 우리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제 의원님의 고민사항을 충분히 저희들도 이제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하고 저희들이 그때 작년에 그 용역을 했을 때 그 시민과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건축 용역업체 설문조사인데요. 네. 그중에서 장애인과 가족 522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분들이 여기 설치되지 않는 곳 일반 문화라든가 영화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그 참여한 부분이 월 매일 참여하신 분들이 19명, 그 다음에 주 1회 참여하신 분하고 월 1회 참여하신 분들이 한 50% 이상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 522명 중에서 50% 이상이 월 1회 이상 참여한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장애인 커뮤니티 센터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이고 또 접근성이나 편의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50% 이상이 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소외 이번에 건축물을 지었을 때 혹시 방금처럼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아마 충분히 해소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안 이후에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여가 활동 공간이라 조성인데 사실은 이게 장애인 전용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비장애인 분들도 이용하면 좋겠지만 그 일단 장애인 커뮤니티 센터라니까 비장애인이 좀 접근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주요 시설 자체가 AR, VR 체험실, 노래방, 미디어 공방, 프로그램실, 체력 단련실 이 주요 시설 내용을 보면 문화 시설에 더 가깝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사실 고민이고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 의견은 여기까지고 한번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게 확장된 시설이 아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꾸미겠다. 그렇지만 그 발달 장애인들에게 더 필요한 심리 치료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재활 치료실 같은 것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더 추가로 좀 구성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차라리 그런 의견이 줄을 이뤘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면